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손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짜오.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란 뜻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베트남 열풍에 빠져 있는데요. 사업 기회를 찾는 사업가도 또 해외 부동산을 고르는 투자자도 해외여행을 꿈꾸는 직장인들도 결국에는 베트남을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최근 베트남이 아시아의 뜨는 별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베트남 콘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들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정확한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큰돈 번다는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부동산 투자를 책임져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베트남 토지 개정법이 개정되면서 최근 콘도나 오피스텔에 대한 개발이 조금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베트남 콘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베트남 콘도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런 부동산 투자 국가로 지금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베트남 중에서도 가장 관심 갖는 부동산 분야가 콘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베트남에서 투자할 부분이 여러 곳이 있지만 상업용 같은 경우 너무 규모가 크고 또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콘도 쪽에 많이 몰리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미국 지역에서 이제 엑시트한 중국계 투자들이 지금 베트남 쪽에 몰리다 보니까 콘도 쪽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콘도를 찾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베트남 콘도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콘도 시장의 동향은 지금 수요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급속한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 이제 처음에는 도심에서 시작이 되다가 점점점 그 외곽으로 팽창이 됩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그 타원형, 원형으로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된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베트남도 역시 지금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하노이와 호치민의 지하철, 하노이와 호치민의 지하철이 이제 완공이 되면 도심에서 벗어나서 점점 외곽으로 그렇게 번져가는 도시화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호치민과 하노이만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 남북 고속철도와 남북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그동안에 이제 소외됐던 그런 중부 지역들이 굉장히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서 콘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2040년까지 약 50%가 도시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주택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콘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인구의 감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연 2%의 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9,600만이니까 조만간 1억의 인구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콘도의 수요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콘도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 그리고 어떤 돈 있는 사람들 위주의 어떤 콘도 개발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중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서민층을 위한 그런 어떤 콘도 개발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 쪽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같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인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많이 망설여졌고 또한 투자에 대한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을 탈출한, 그러니까 미국을 벗어난 부동산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콘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어떤 콘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주택 보급률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주택 보급률이 약 35% 정도인데 35%의 주택 보급률이 되다 보니까 내 집
그 마련하기, 내 집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완화되고 용이하기 때문에 그 서민들이 내 집 갖기 운동을 벌이고 내 집 갖기 어떤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주택 보급률 35%라는 주택 보급률로 인해서 콘도의 수요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말씀드릴 부분은 베트남 콘도 시장의 주요 동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콘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 콘도 사용권에 대한 베트남 지방 정부들의 허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의 콘도가 100개가 지어진다 그러면 외국인용으로 배분되는 거는 30%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콘도 프로젝트가 하노이와 호치민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이 30%라는 거는 얼마 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주춤하게 되고 또 그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하노이나 호치민에만 집중되는 그 프로젝트가 여기를 벗어나서 조금 외곽 지역, 뭐 하노이나 호치민과 인접한 그런 다른 그 지자체로도 이게 콘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트남 정부들이 이 콘도들에 대한 허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어떤 그 베트남 콘도 시장, 특히 이제 하노이와 호치민에 집중됐던 콘도 시장이 조금씩 외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현지 업체들이 베트남 현지 업체들이 말씀드렸듯이 주택 보급률이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5%를 늘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서민들의 내 집 그 갖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중소도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의 모든 경제가 하노이와 호치민에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소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또 현지의 업체들이 중소도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어떤 콘도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하노이와 그동안에 호치민에만 집중이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벗어난 그런 어떤 중소도시 이런 부분에 대한 콘도도 개발과 공급 그리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은 외국계 기업들이 단독으로 투자를 하거나 단독으로 개발을 하고 혹은 현지 업체들이 단독으로 개발하고 단독으로 공급을 하던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는 현지 업체들과 합작을 통한 그런 개발을 하겠다는 외국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어떤 개발 업체들, 특히 이제 뭐 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 업체들이 베트남 진출 및 신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점을 두고 지금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 한국의 대형 기업들도 현재 호치민이 지금 강남 신도시로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뚜띠엠 지역, 2군의 뚜띠엠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호치민의 뚜띠엠은 강남과 같은 그런 신도시 개발로 계획되어 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그 여러 가지 뭐 그 부정 스캔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개발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떤 개발 중지 허가의 중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현지 업체들과 합작을 통한 외국계 개발 업체들의 참여는 지금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아시아계 쪽에서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어떤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어떤 그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참여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콘도 시장 중에서 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콘도라는 거는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거주의 목적입니다. 거주의 목적으로 콘도가 개발되고 콘도가 공급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콘도를 단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수익형 그 모델로 많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숙소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에어비앤비가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뭐 2인이라든가 4인이라든가 이게 제한이 있는데 가족 단위의 휴가를 갔을 때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도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로 써서 가족들이 다 같이
거기에 그 숙박을 하고 또 거기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우리 식구끼리만 즐기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에어비앤비가 베트남 쪽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로 인해서 새로운 임대 시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들어서 이렇게 혹시 이제 뭐 그 여행 사이트라든가 이렇게 숙박 예약 사이트를 보시면 베트남 지역에는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뭐냐면은 콘도를 이제 수익형 건물로 사셨다가 그 수익형 건물로 사신 부분을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임대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현지에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이제 수익형 건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런 에어비앤비 쪽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비앤비로 인해서 새로운 임대 시장이 증가했고 또 단기 임대를 통한 임대 수입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베트남 부동산 투자, 특히 콘도 투자를 할 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수익률을 얘기를 하실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를 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또 이제 수익형으로 그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이 뭐 에어비앤비에 관한 거는 한국인들뿐만 아니고 뭐 중국인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인이나 여러 나라의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에어비앤비로 인한 새로운 임대 시장이 증가해서 또 이걸 위한 콘도의 어떤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토지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2, 3년 전에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너무 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토지 가격 상승입니다. 처음에는 그 부동산 콘도를 개발할 때 뭐 그 토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싼 가격에 공급을 받고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토지를 개발할 만한 토지가 이렇게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굉장히 상승이 돼서 이로 인해서 분양가까지 상승이 돼서 지금은 거의 뭐 1년에 몇 프로씩, 몇십 프로씩 그 토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베트남 지금 콘도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변화, 특히 다이나믹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지역별로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호치민의 경우 가격 추이 어떤가요? 예, 베트남 호치민 콘도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호치민의 콘도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그 토지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어서 이 토지 가격의 상승이 콘도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콘도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2014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중에서도 이 빨간 표시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 표시는 뭐냐면은 럭셔리 콘도라고 해서 외국인이 주로 사는 그런 콘도입니다. 2014년부터 대비해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토지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용 콘도 같은 경우는 외진 곳에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호치민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콘도를 건설하다 보니까 특히 토지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 상승이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오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호치민의 콘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 특히 보시다시피 빨간 표시로 된 럭셔리 콘도 같은 경우는 급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아마 2018년에 이어서 2019년, 2020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그 초록색 부분이 이제 어떤 서민 아파트 부분인데 서민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치민 지역의 콘도는 럭셔리부터 서민 아파트까지 모든 콘도에 한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하노이의 경우 콘도 가격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예, 다음은 하노이 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노이 콘도는 약간 그 호지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호지민하고 하노이하고 다른 부분이 있냐면 호지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도심이 좀 구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계획에 의해서 건설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호안기엠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은 그대로 두고
신도시를 많이 개발한 그런 형태의 도시가 하노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는 콘도들이 도심에 지어지기보다 그 신도시 외곽 쪽에 많이 지어져서 호지민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호지민과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붉은 색깔이 그 럭셔리 콘도입니다. 그 좀 전에 호시민에서 그 보여드렸듯이 호지민 같은 경우는 이 럭셔리 콘도 같은 경우가 지속적인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의 어떤 상승보다는 하락의 어떤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콘도 가격 자체는 분명히 올랐는데 콘도 가격 자체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호지민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상승폭이 전년 대비 상승폭 자체는 하노이 자체가 좀 호지민에 비해서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호지민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돼서 토지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토지를 찾기 힘들어서 어떤 분양 가격이라든 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의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지민, 하노이 두 도시 모두 가격이나 절대 가격이라는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건 그만큼 공급 동안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텐데요. 호치민의 경우 공급과 판매 추이 어떤가요? 예, 호치민 콘도의 그 공급 추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치민은 사실 지금 그 하노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호치민이 그동안에 너무 경제도시로서 너무 개발이 되고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약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치민의 공급은 사실 하노이에 비해서 주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노이 쪽도 어떤 신규 프로젝트를 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소 공급의 어떤 그 지속적인 증가, 상승 부분이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노이가 호치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숫자 자체를 여기서 좀 보여드릴 것 같으면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2016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급이 많았는데 2019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2016년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드렸듯이 그 허가 부분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허가들이 조금씩 이제 풀리면 2020년, 2021년에는 조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판매 쪽을 보시면은 뭐 거의 재고가 없이 다 팔리는 상태입니다. 2016년에 재고가 이 차이가 이제 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6년에는 거의 재고가 한 뭐 요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면 2017년에는 보시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재고까지 다 소진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트남 호지민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로 공급의 숫자보다 판매 숫자가 훨씬 많고 2019년에는 아예 뭐 공급보다는 판매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호치민 지역의 콘도는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치민 가격 추이는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예, 호지민 같은 경우는 지금 콘도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 절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네 가지 부류의 어떤 그 콘도를 볼 것 같으면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 갖는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럭셔리 콘도 쪽인데 럭셔리 콘도 같은 경우는 2016년 같은 경우는 약 한 4,200불 수준에서 현재는 6,500불, 7,000불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그 스퀘어미터당 가격인데 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경기도 지역의 어떤 가격 추세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럭셔리 부분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민 아파트 쪽은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콘도를 지을 때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용은 럭셔리하게 지으면서 어떤 가격을 상승을 시켜서 어떤 이익의 폭을 넓히고 반면에 그 베트남 현지인들이 찾는 서민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공급과 그 수요를 조절하면서 가격대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평평하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호지민의 콘도의 가격은 고급일수록 가격의 상승폭이 크다. 서민용 아파트일수록 가격의 상승폭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실 때 베트남 지역이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당분간은 호지민 같은 경우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앞으로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투자를 하시면서 가격이 어떤 하락을 생각하시고 기다렸다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노이의 경우 공급과 판매 추이 어떤가요? 예,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는 공급 추이 같은 경우가 보시면 뭐 그 호치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공급이 굉장히 많았고 판매가 적었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숫자가 보시면은 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호치민에 비해서 하노이는 상대적으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과 판매라는 숫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노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호치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열이 돼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하노이 같은 경우는 호치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과열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호치민 같은 경우는 도심을 중심으로 개발이 돼서 토지 상승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노이는 계획된 도시다 보니 여러 지역에 그 개발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콘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급과 수요의 어떤 밸런스 부분이 이루어져서 가격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 자체가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노이의 콘도 판매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호치민에서 보셨을 때는 이 붉은 선 그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콘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계속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19년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올랐다가 다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춤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호치민은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반면에 하노이는 아직까지 과열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 입장에서는 뭐 내가 과열되었지만 호치민이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또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호치민에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또 하노이 같은 경우는 반면에 과열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안정이 돼 있으니까 하노이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상승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하노이가 투자하시는 부분이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서민 아파트들 보면 서민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그 내국인 상대로 하는 서민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떤 균형적인 그런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노이는 상대적으로 호치민에 비해서 조금 안정이 돼 있다. 가격이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알아봤는데요. 투자자들은 무엇보다도 분양 계획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호치민 경우 분양 계획 어떻습니까? 예, 호치민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61%가 동쪽 지역에 지금 올해 분양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 호치민 같은 경우는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뭐 발전 부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도심 쪽에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동쪽 부분에 그 분양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내인데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8%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그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치민 쪽에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61%가 모여 있는 동쪽 지역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그 투자용도 있고 내국인 투자용도 있지만 61% 정도가 동쪽에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치민의 동쪽은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이 있는 그런 구군이라든가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 지역은 주로 이제 공단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또 지하철 1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동쪽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 동쪽 지역을 유념해서 보시고 동쪽 지역에 분양되는 콘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노이의 경우 공급 추이 어떤가요? 네, 하노이 지역별 그 분양 계획을 볼 것 같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쪽이 한 36%, 반면에 웨스트, 서쪽이 50% 정도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는 이제 약간 그 호치민하고는 다른데 호치민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타원형, 원형으로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면 호치민은 시내 자체가 이제 동쪽에 조그맣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자체가 웨스트와 그리고 그
동쪽과 서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시내 중심입니다. 호안기엠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 중심인데 시내 중심 같은 경우는 그 개발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은 거의 뭐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서쪽과 동쪽, 동서쪽으로 계속해서 하노이 쪽은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하노이 쪽에 투자를 하실 때는 동쪽이나 서쪽 지역에 어떤 지역을 선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일대에는 우리나라 분당과 일산 같은 한국형 신도시들이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8년 안에는 강남 같은 거주 상업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하노이에 가시면은 전부 다 놀라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신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대우에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노이 북서쪽 지역에 서울하는 이제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여의도의 3분의 2 규모의 어떤 신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뭐 이게 왜 이제 우리나라 신도시의 개념과 같으냐면 기획을 하고 보상을 하고 시공을 하고 시행을 하고 분양하고 모든 금융 조달까지 모든 부분을 한국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그냥 단지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관공서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단지, 그러니까 외교 단지까지 모든 부분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로 이전했고요. 14개의 외국 대사관이 이 지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지상철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그야말로 우리로 말씀드리면은 판교나 분당 같은 그런 신도시의 어떤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23억 달러가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가장 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고 인정을 받냐면 1차 분양된 고급 빌라가 364다가 모두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하냐면 15에서 20억 합니다. 15억 원에서 20억 되는 그 빌라가 단기간에 판매가 되면서 베트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재 그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국인 보유분은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개 중에 30%를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데 그 외국인 30%가 모두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 여러 기업들과 여러 이제 주요 단지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삼성 그리고 이마트, CJ 등 한국 모든 대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신도시가 완료되면 단지 이제 어떤 거주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공서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신도시가 하노이의 대표적인 신도시가 한국의 기업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도시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모든 외국 기업들 그리고 모든 한국 기업들이 이와 유사한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서호고 서호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빌라 분양된 거고 여기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심 지역에는 상가와 관공서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외교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 부분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할 거고 이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외국인들 그리고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그런 신도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하노이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덥다 보니까 이제 호수에서 오는 바람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해서 물 옆에 있는 그런 지역, 토지가 가장 값비싸고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토지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이 신도시가 바로 서호 옆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가 공항을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가는 길목에 이 도시가 지금 서 있어서 외교단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이 말씀드렸듯이 지상철이 2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상철이 이렇게 2개가 지나가고요. 따라서 교통의 모든 교통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그 사통 오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부분, 또 하나는 호수 옆에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호안게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하고 또 이렇게 새로 짓는 이렇게 신도시인데 그런 어떤 도심과 바로 근접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신도시가 굉장히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아마 향후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조감도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분양이 완료된 그 빌라 부분은 분양이 완료됐고 아파트 부분을 짓고 있는데 아파트도 외국인용은 30%가 완판이 됐고 내국인용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CJ라든가 이런 이마트라든가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진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 신도시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의 어떤 개발 사업, 베트남에서의 개발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베트남은 그야말로 건설 한류가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저희는 베트남 일대 미래 가치가 높은 알짜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해외 부동산에 대한 매력이 여기저기 입소문 나면서 사람들이 전부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지 않아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해외 부동산 투자로 인생 2막을 계획하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빨라진 은퇴와 길어진 수명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형님이 베트남 다낭 일대 럭셔리 호텔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기 있는 여행지에 위치한 호텔이라 수익만큼은 잘 나올 것 같은데 투자를 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베트남 여행지 호텔 투자 괜찮을까요? 네, 50대 직장인이 보내주신 해외 부동산 투자 고민 들어봤습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 최근 길어진 수명과 빨라진 은퇴로 이런 해외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50대 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해외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자녀분들 은퇴 이후에 이제 뭐 상속 증여 부분도 생각해서 어떤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데서 굉장히 옥석을 가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으시고 특히 이제 베트남 지역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여러 번 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잘 고려를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신 이후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의뢰자 경우에는 지인으로부터 관광지 일대 호텔 투자를 제안받으셨는데요. 저도 최근에 다낭에 갔다 왔는데 이 관광지 일대에 호텔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관광지 일대 호텔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최근 들어서 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익형 그 호텔 분양입니다. 근데 사실 수익형 그 호텔 분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수익률을 일정하게 확정을 해주고 이제 그 투자자들의 투자를 하면 내가 연 몇 %를 주고 또 내가 얼마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분양들을 하십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관광지가 다낭하고 나트랑인데 다낭이나 나트랑에 최근에 이제 호텔을 지으면서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그 특히 이제 옥석을 가리시라는 게 뭐냐면 사실 전 세계 어디든지 그 부동산 분양을 하면서 수익을 확정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 호텔 자체가 이제 이름 있는 호텔 뭐 저희가 하는 쉐라톤이라든가 뭐 그 유명 브랜드의 어떤 호텔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어떤 신뢰성이 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이름을 잘 모르는 호텔에 투자를 해라. 만약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텔이고 여기서는 수익률 얼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제 생각은 뭐냐면 그 수익형이라는 게 확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특히 이제 한국도 아니고 그런 베트남 같은 경우 외국이기 때문에 법이 한국 법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뭐 수익형 호텔로 분양을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아직까지 뭐 어떻게 저기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직 검증이 좀 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제 생각에는 하신다 그러면 다낭이라는 하신다 그러면 좀 더 기다리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그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문호가 넓어지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짓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고 기다리셨다 투자를 하셔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나트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리조트가 많이 졌는데 좀 호텔 수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좀 한번 보시면 뭐 달랏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순하게 뭐 다낭이라고 딱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좀 여러 지역을 보시면서 좀 말씀드렸듯이 좀 안정적이고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면 실패하는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의뢰인에게 맞춤 적합한 마케팅 투자 컨설팅 좀 해주시죠. 예, 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을 좀 더 넓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낭도 있지만 다낭 뭐 밑에 나트랑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달랏도 있고 후이안도 있고 좀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피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아직까지는 늦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뭐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낭에 지금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트렌드가 다낭에서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낭이 지금은 막 많이 가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낭 지역이 굉장히 뭐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 또 더 좋은 지역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 지역적으로 좀 뭐 어떤 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여러 지역을 보시면서 좀 살펴보시고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좀 검토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안정적인 투자를 비롯해서 다낭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살펴보시길 대답해 드렸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알짜 투자처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참 많다고 하죠. 그런데 그 좋은 부동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부동산 중에서도 알짜 투자처로 떠오고 있는 콘도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투자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궁금증이 생기시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외 부동산 알짜 투자처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베트남 하노이 콘도 물건입니다. 위치는 베트남 하노이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조는 총 3개 동 64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콘도 물건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위치 여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베트남 하노이 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입지 여건인데요. 뭐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모든 부동산,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부동산, 한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3가지입니다.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부동산도 입지가 좋지 않으면 가격 상승이라든가 투자의 그 어떤 가능성,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이 부분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꼭 강조를 하는 말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콘도가 바로 그거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제가 그 베트남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한국 기업이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이 바로 보시는 이 그 대상 물건이 바로 신도시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지역이 굉장히 랜드마크가 생기고 그 지역이 굉장히 뜨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지역까지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상 물건 자체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대우에서 건설하고 있는 웨스트레이크 그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현재 하노이의 어떤 랜드마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하노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대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대상 물건도 같이 어떤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하노이 그 신도시 건설되는 바로 길 건너에 이 대상 물건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대상 물건 바로 앞이 뭐냐면 한국 대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 단지에 접하고 있고 대우 프로젝트와 접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상 물건 바로 옆에는 서호, 하노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호가 옆에 있고 공항으로 가는 바로 길이 옆에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상철 2개가 바로 하노이 신도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사통오달,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이 대상 물건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교 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있는 기업들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외국인들 자체가 어떤 어떤 아파트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때 그런 부분에서 이 대상 물건이 어떤 임대형으로서도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고 관공서가 들어오고 외교 단지가 들어오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모든 콘도의 30%만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고 외국인이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대상 물건 자체가 어떤 그런 수익형, 임대형의 어떤 아파트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기가 외교단지입니다. 외교단지가 여기 있고 대상 물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우 스타레이크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바로 외교단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외교단지가 붙어 있고 신도시랑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투자자들, 그 다음에 어떤 임대 수요자들한테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그런 입지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 하노이 콘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하노이 그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 같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 이해가 빠르신 게 뭐냐면 한국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들이 깔려 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들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3개 동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미 2개 동은 분양이 완료돼 있고 요 1개 동도 이제 몇 곳이 며칠이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층에는 쇼핑센터가 이루어지면서 뭐 극장이라든가 푸드코트라든가 여러 곳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뭐 쇼핑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1, 2층 쇼핑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생활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지역,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낮은 지역인데 요 두 곳은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 여기만 지금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1, 2층은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로 어디 나가지 않고 여기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는 굉장히 좀 밝게 돼 있습니다. 밝게 돼 있고 뭐 거실이 굉장히 넓고 지금 원래는 이제 그 방이 3개짜리 2개짜리인데 3개짜리 2개짜리는 이미 다 그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제 2개짜리만 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찍은 사진이 이제 2개짜리인데 2개짜리 보면 굉장히 거실이 넓습니다.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거실이 좁으면 좀 답답하고 더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거실이 넓어서 생활하시기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아늑하게 돼 있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모든 게 갖춰진 상태가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그 입주자가 이제 꾸며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꾸미시면 굉장히 좀 아늑하고 포근한 그런 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이번 투자처 장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이 투자에서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듯이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노이는 말씀드렸듯이 호지민하고 달라서 그 가격이 좀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하노이는 아직까지 투자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좋은 장점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희소 가치가 굉장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교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인테리어든가 뭐 확장이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이 투자 포인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입니다. 입지 모든 것을 다 뭐 고칠 수 있고 다 뜯어 버릴 수 있지만 이 입지는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입지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만 가장 큰 게 랜드마크 옆에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교단지를 끼고 있다는 부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임대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이 이 콘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물건 랜드마크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 요건이 아주 훌륭한데요. 이 투자 금액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투자 금액은 이제 층이라든가 약간의 그 형태에 따라 좀 다른데 가격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호지민 같은 경우 이 정도 사이즈면 보통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하노이는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호지민에부터 싸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한 7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임대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한 75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내국인들에 대해서 그 융자가 되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융자가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물건에 투자할 경우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이게 그 외국인용은 30%만 분양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제 계약을 하실 때 내가 이 30% 내국인용이 아니고 외국인용으로 30%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30%의 그 적합한 그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대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후 임대 수요가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임대 수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내가 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 대사관을 빼고는 아직까지 대사관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의 어떤 수익, 초기의 어떤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는 임대 수요가 분명히 풍부할 거로 생각하지만 초기 1, 2년은 임대 수요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용 30% 임대가 가능한지 또 초기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놔두고 투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하단의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